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플러스 시즌3의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 있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입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그리스하고 스페인 문제로 인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좀 그 문제를 답습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 시장은 어떨까? 참 고민이 됩니다. 정말 9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것인가? 금리에 대한 얘기는 보통 이제 분기 말에 주로 얘기가 나오죠. 3, 6, 9, 12, 그리고 3 이렇게 가는데 12월에는요. 금리를 웬만하면 변동을 안 시켜요. 왜 그러냐면 소비 시즌이잖아요. 네, 많이 좀 쓰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금리 변동을 웬만하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월이 아니면 이제 3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미뤄졌다 안 미뤄졌다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시기가 빨라야 9월인데 그 9월까지는 시장이 잘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상승을 시장이 타고 가서 언제까지 8월 중순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각이에요. 8월 달이 되면 또 코스닥이 실적 발표 시즌이죠. 2분기에 그 포인트까지 한계치를 적용해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인데, 근데 이거는 또 그때 또 가봐야 됩니다. 어떻게 또 지금 당장에 평가를 내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때가 봐야 좀 바뀌겠죠? 자, 또 하나 얘기를 드려보자면, 정부에서 뭘 해요? 배당을 늘려라라고 압박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 나온 소식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간 배당부터 올린다고 해요. 그런데 중간 배당에서 배당을 많이 주나요? 정말 그냥 이만큼 줘요, 이만큼. 중간 배당에. 중간 배당 이만큼 줍니다. 배당할 때 여러분 배당주를 살 때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배당하기 5개월 전인 걸 아시죠? 네, 요즘 조금 빨라졌다 했잖아요. 6개월 전으로 치면은 다음 달입니다. 6월. 그렇죠. 12월이니까 6월 달에 주식을 사면 괜찮겠다. 그럼 중간 배당을 할 때 맞춰서 사냐? 중간 배당 하는 시기 6월이잖아요. 근데 재밌을까요? 그닥 재미없어요. 중간 배당이 좀 늘어나는 종목은 연말 배당 괜찮을 겁니다. 그런 포인트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배당주들은 조금 시장의 이슈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선주들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으로서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만약에 9월 달에 흔들릴 때 배당주들은 좀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종목은 제가 SDS를 편입했는데 오늘 삼성 얘기 잠깐 드려보고 그리고 업종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좀 핫했던 종목이 바로 제일모직과 삼성 SDS의 합병 얘기가 나왔어요. 아침에 기습적으로 공시를 딱 때리면서 주가를 결국에는 제일모직과 삼성 SDS를 상한가로 말아 올렸습니다. 자, 9시 반부터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든 이유는 드디어 이제 시작인가? 삼성공화국의 시장인가? 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서 삼성생명을 주무르면서 삼성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지분 구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공략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서열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다음 달에 제일모직의 특수관계 지분이 풀리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삼성 SCDS건 뭐 제일모직이건 삼성물산이건 간에 삼성물산이요. 물산가병이죠. 물산이건 간에 다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라락 달려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는 안 들어갔을 때도 살펴보자면 기관들이요, 삼성물산은 70만 주를 매수했어요. 73만 주를 매수.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기관들이 73만 주를 매도했어요. 오늘 저한테도 이제 회원들이 문의가 옵니다. 삼성물산을 개인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손해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연락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팔지 마십시오. 놔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종목, 상한가로 말아 올려지는 종목을 왜 이거를 팔아요? 그냥 놔두세요. 떨어질 때 팔면 됩니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개인들만이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사실 오늘 분봉으로 살펴보자면 삼성물산을 분봉으로 살펴보자면 이게 사실 풀려있던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5분봉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이세요?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여기 한 번 더 풀렸고. 그러니까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30분 안에 개인들은 고민해가지고 물량을 위에다 걸어두고서 팔고 나갔다는 소리죠. 누구한테? 기관한테. 그럼 기관들이 아이고야 그래 좋다. 우리 착한 응? 그래 니들 너무 착한 것 같아. 너무 착하니까 형이 좀 올려줄게 가는 거예요. 안 팔고 버틴 개인들은 더 드시는 거고요. 팔고 나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제일모직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도 결국에 점심 들어서부터 잠겼죠. 약 3시간의 시간 안에 딱 잠궈버렸습니다. 자, 제일모직도 수급 볼게요. 제일모직은 외인이요. 94,000주 매수를 했고요. 기간이 오늘장에 40만 4천 주고 개인은 38만 주를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기타 오인도 매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개인 물량이었어요. 결국 개인들 물량만 또 싸그리 뺏겨가지고 줬단 말이죠. 줬어요. 삼성 SCDS도 궁금하시면 한번 열어볼게요. 삼성 SCDS도 역시나 개인 물량만 매도가 나왔고요. 외인들과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은요. 20만 주 이상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간은 짧은 그림을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긴 그림으로 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지분,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지분 합쳐서 시너지가 나면서 삼성생명을 주무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1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지분 아주 조금 가지고 회사를 장악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열 1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SDS를 지금 현재 되게 끔찍하게 아끼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SDS도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죠. KCC. KCC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딱 장 시작 전부터 이슈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튀어 올라갔어요. 팍 튀어 올라갔습니다. 착착착착 그러면서 오늘 6.8%에 마감이 됐는데요. KCC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보자면 KCC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 개인들이 34,000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끌어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삼성 관련주, 설마 우리 이건희 회장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되실 건데 그 경우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흐름이 나올 것인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과연 뭐가 있나? 자, 홍라희 여사님의 동생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먼저 이제 한 종목이 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몇 개 있죠? 자, BGF 리테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BJF 리테일도 홍라희 여사님의 동생입니다. 남동생이고요. 맨 마지막에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인데 이 BJF 리테일은 작년에 상장을 했어요. 작년 이맘때쯤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BJF 리테일은 여러분 편의점이에요. CU 편의점 보시면 되고요. 바닥부터에서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 이거는 뭐 사실 그냥 뭐라 그럴까 이런 것 같아요. 든든한 뒤에 백이 있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 외식업계 다 에버랜드 쓰잖아요. 삼성전자 내 모든 식당들은요 다 에버랜드가 관할을 하거든요. 그런 포인트 보자면 좀 재밌는 흐름들이 또다시 시장의 거대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올해나 내년 초 안으로 해서. 어쨌든 BJF 리테일은 번외긴 하지만 누나덕 좀 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강그룹 관련해서 이전에 이게 먼저 하나 보자면 지금은 아닌데요. YG 플러스라는 회사는 휘닉스 홀딩스라는 회사였죠. 휘닉스 홀딩스라는 회사였는데 이게 어디로 팔렸냐면은 당연히 YG 플러스니까 YG 엔터로 팔렸습니다. 네. 인수를 해갔어요, 회사를. 광고 회사였는데요. 화장품 업체도 인수를 하면서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죠. 근데 휘닉스 홀딩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때가 이제 인수됐을 때였어요. 언제냐면 이때 동그라미 칠게요. 이때. 인수되고서 상한가를 하나, 둘, 셋, 네 방을 갑니다. 그리고 떨어졌지만 지금은 그 상한가 간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죠. 자,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TS 반도체.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가 있죠. 제가 지금 요 종목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작년부터 해서 강연회 갈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작년에 강연회 때 말씀드렸던 거랑 제가 올 초에 강연회 때 말씀드렸던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홍라희 여사님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키는 삼성전자의 키는 삼성의 키는 홍라희 여사님이 가지고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었고요. 그리고 홍라희 여사님의 남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보자 해서 STS 반도체, 휘닉스 소재, 그다음에 휘닉스 홀딩스, BGF 리테일 등등의 종목들을 거론을 해드렸고 거기서 STS 반도체와 YG 플러스죠. 휘닉스 홀딩스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그 두 종목은 정말 지금부터 계속 사도 된다. 작년 이맘때 사도 된다. 계속 사시고 자식에게도 물려도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는 그렇습니다. 홍라희 여사님이 보통 이제 엄마랑 아들의 관계는 웬만해서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시죠?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과 홍라희 여사의 관계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완만하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아들의 입장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아들아 내 동생들 네 삼촌들 회사를 네가 좀 케어해 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아들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죠 엄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두 개를 딱 짚어드렸어요. STS 반도체하고 휘닉스 홀딩스. 근데 휘닉스 홀딩스는 YG 플러스 쪽으로 넘어갔죠. 자, 근데 제가 YG 엔터를 왜 좋아하냐? 양현석 회장님이 사람을 볼 줄 알고 그래도 시각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양현석 사장님이요. 왜 그러냐면 삼성그룹과 관련돼 있는 회사와 얘기를 통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하나 물어왔잖아요. 분명히 어떤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서로 이제 시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휘닉스 홀딩스를 가져왔겠고 YG 플러스라는 사명으로 바꿨겠고 이 은혜를 잊지 않으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STS 반도체가 그래도 가장 유력한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 종목은 만약에 삼성에 무슨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을 경우엔 많이 사도 되는 종목이라고 항상 떠들고 다녔던 종목인데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그때가 3,000원대였으니까 3,000원 왔다 갔다 했을 때니까요. 길게 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삼성 얘기를 드리다가 올해 말하고 작년 말하고 올해 초부터 해서 제가 강연에만 가면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칠판을 조금 써볼게요. 강연에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말씀드렸냐면요.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포트에 6개월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7개월 전인가요? 포트의 50%를 무조건 채워야 된다. 뭘 채워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은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약, 제약이고요. 이해하세요. 칠판이 조금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는 제가 무조건 50%는 채워서 언제까지 2017년까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랑은 아니라 근데 제가 이거를 거의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지금 와보니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이 흐름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계속 갈까요? 계속 가겠죠? 왜 계속 가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가장 큰 건 이거예요. 2017년 대선에 이것도 여러분 귀에 딱지 않죠? 아는데 왜 자꾸 제약바이오주 안 사요? 대선 때 가장 많은 유권자가 고령화 관련이라고요. 가장 많은 유권자가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장 많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고령화 관련 수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년 말까지 2017년 초까지는 그 관련주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계속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그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가요? 방금 제가 신나게 얘기 드렸죠? 삼성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거의 1년 거의 삼성 SD에서 상장할 때부터 말씀드려요. 작년부터. 한 5월이나 6월경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다. 기억들 하십니까? 1번 누르시면 돼요.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전에 재작년에 얘기했던 대로 다 나왔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이제 가치주 많이 거론해드렸는데, 그때 거론했던 가치주들, 부산방직, 천일고속 등등 주가를 검색해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네. 그때 강연회 때 부산에서 연달아 한 2, 3개월 갔을 때 천일고속을 제가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기억들 하십니까?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10만원 간다. 그랬어요. 차트 잠깐 볼게요. 왜 여러분들 이걸 작년 언제쯤이었더라? 요때쯤이에요. 요때쯤일 겁니다. 맞나요? 5월 말에. 맞네요. 요때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기요, 여기. 왼쪽 아래 보세요. 여기서 기억들 하시죠? 부산 대구분들, 서울분들 기억들 하시죠? 근데 얼마까지 갔어요? 13만 9천 원까지 갔네요. 딱 1년 만에. 네. 제가 이거 최소 7만 원 얘기하고 막 그랬죠? 네. 그때 이거 사셔서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그렇게 수익 많이 내드렸는데 가족은 안 되시더라고요. 얼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그때 이런 종목들을 거론해야 되고, 부산방직도 한참 많이 거론했을 때예요. 부산방직도.
부산방직도 지금 액면 분할 10분의 1로 해서 그렇지 지금 11만 8천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 당시 만 얼마였습니다. 이게 뭐 이런 거 잠깐 있었는데 다 칠판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랑은 아닌데 시장을 좀 빨리 봐요. 빨리 보는 타입입니다. 빨리 본다고요. 제가 방금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장 핫하게 봐야 될 게 우선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거론을 하지만 이거는 계속 핫해요. 헬스케어 거론을 하고 계속 핫해요. 그 다음에 핫한 게 이제 삼성주들은 제가 예견했던 대로 지금 나왔어요.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오늘부터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핫한 게 가장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바로 올 게 뭐다? 금방 까먹으신다니까 항상 이렇게. 배당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배당이 핫할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배당 얘기 드릴 때 저저번 시간인가 말씀드렸을 때 배당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배당주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냐면 증권 우선주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언제부터 사야 돼요? 다음 달부터. 왜? 올해 실적이 정말 받쳐주니까 지금 증권주가 급락을 하더라도 제가 또 지난 부산 강연에 3월, 4월 때 부산 대구 갔을 때 증권주 1분기 실적할 때 하루 전이나 실적 발표할 때 팔아치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렇죠? 증권주 제가 팔아치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정 다 거치고 나서 다시 들어가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대우증권 하나 볼게요. 하나만 보죠. 대우증권 볼게요. 제가 이제 3월, 4월 때 차트를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3월, 이때도 4월 때도 계속 올라가는데 실적 발표를 하기 전쯤에 이때였단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란 말이에요. 이때 팔아치우라 그랬어요, 제가. 일단 팔고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들어가라. 얘만 이래요? 대우증권만 이래요? 다 그래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얘도 조정 나왔다 갔잖아요, 그때 결국에. 응? NH죠? NH투자증권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이제 실적 발표하자마자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 뭐 말씀드렸어요? 배당주 보라 말씀드렸죠. 칠판 볼게요. 배당주 보라 말씀드렸죠. 배당주. 근데 지금은 증권주 다 빠졌는데 증권 우선주 아래 너는 또 왜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제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말씀드릴 때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 들었죠? 이거 얘기하면서 셀트리온을 작년 12월 중순부터 사라고 외칠 때 저 완전 쓰레기 취급당했습니다. 아시죠? 아무도 관심 없었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지금은 모두 다 관심이 있습니다. 배당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더 보자는 소리입니다. 증권주 지금 다 버리는 시점에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서 한 50%는 포트에 무조건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종목을 단타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갑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요. 보통 한 종목을 매수하면은 1년은 가져갑니다. 그리고 100% 보통 100%씩 먹고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전에 이제 저도 짧게 치면서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 개인 투자분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족분들이 따라를 하질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린 제가 이제 막 10%씩 사라고 말씀드리죠. 무조건 종목을 다 따라 사라 말씀드립니다. 다 따라 사면은 한 달에 한 4% 약 평균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계좌가요. 마이너스 나가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요. 근데 이거를 매도 사인을 내도 안 팔고 매수 사인을 내도 안 팔고 모든 종목을 똑같이 10개를
채우지를 못해요. 못해요. 따라하는 사람들은 따라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반이란 말이에요. 반.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또 저만 종목을 얘기하나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듣는다고요.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 아닌 그대로 따라하면 수익은 나는데 따라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큰 거 팍 들어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져가 이겁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뭐 그냥 사란 소리가 아니죠.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들. 기업 방문을 간단 말이죠. 지금 제가 회원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있는 종목은 한 달에 2번씩 제가 회사를 방문합니다. 그만큼 회원들 비중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방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버티시더라고요. 왜요? 그냥 따라 하시더라고요. 단타도 못 따라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아니고선 전업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직장인분들이 많으시죠. 크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이전에 할 때 셀트리온 30%였고요. G트리비엔티가 30%였고요. NH엔터가 30%였습니다. 자, NH엔터는 지금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저는 많이 올랐을 때 못 팔았어요. 유중이 터져가지고 기다리다가 유중 바꿔서 손해 안 보고서 거의 물량을 다 뺐어요. 셀트리온은 한참 위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을 해서 아직도 비중이 있습니다. G트리비엔티는 거의 다 정리가 됐죠. G트리비엔티 지금 9,000원대입니다. 3,000원에 샀는데 9,000원이에요, 지금. 100%, 40% 먹고 나왔습니다. 1년씩 기다리고. 셀트리온은 어떻게 해요? 5개월씩 기다리고. 올라갈 때도 안 팔아요. 10%, 20%, 30% 수익 나도 안 팝니다. 70% 수익 나도 안 팝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스타일 자체가. 정말 제대로 먹어야 돼요. 언제 그럴 거야. 그래서 뭐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50% 이상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안 그러고선 돈을 못 벌어요. 시장에서 지금 열어줍니다. 자, 정부에서 사실 지금 창조경제 얘기하면서 했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냥. 차갑진 않지만 뜨뜻미지근해요. 그 뭔가 빠르게 다른 걸 내놓아야 되는데 빠른 성과가 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왜 주가가 오르냐면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수확하는 시기들 종목이 작년과 지금이 달라. 그러니까 임상이 요땐 1, 2였는데 이때는 지금은 3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임상 1상, 2상 거치는데 시간 엄청 갑니다. 뭐 3년, 5년씩 가요. 왜? 보완하고 수정하고 고쳐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었단 말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약바이오들이 기었단 말이에요. 몇 개 빼곤 다 기었단 말이에요. 왜요? 제대로 지금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회사들을 제약바이오주들을 살펴보자면 뉴스를 뒤져보면은 임상 1상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그쵸 여러분? 2상 아니면 3상이란 말이에요. 아, 이 시기가 왔구나.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대세가 될 건데 2017년 대선까지 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이 됐잖아요. 3상 지금 떠가지고 날아가는 종목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상 된다니까. 2016년부터 올해 말부터는 3상으로 실적 터지는 게 어마하게 많다고요. 내년 초에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는 거지 주가가. 오늘 셀트리온이 7% 빠졌습니다. 징징대실 건가요? 셀트리온만한 종목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왜? 미국 FDA 승인이 안 나나요? 승인이 좀 늦어지나요? 늦어진다고 빠지나요 오늘? 얘가 안 줘요 승인을? 아니잖아요. 조금 늦어질 뿐이죠. 유럽 시장이 커요? 미국 시장이 커요? 미국 시장이 큽니다. 네? 인정받는 곳이잖아요. 유럽에서 램시마가 터졌을 때 상한가를 바닥부터 올라간 걸로 치면은 3방을 갔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근데 주가로 치자면 바닥부터 2배가 올랐어요. 4만원부터 8만원까지 갔다고요.
미국 시장이 터져버리면, FDA가 터져버리면 승인만 났는데 2배가 갔어요. 미국 승인 나면 주가 2배 안 가요? 가잖아요. 가는 거라고요. 이거 주가 좀 빠져가지고 왜 징징대는 분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셀트리온 제가 짧게 보는 거라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제약바이오는요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3상 터지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승인이 난다고 막 얘기가 돌잖아요. 그런데 왜 승인이 막 날 때가 되는데 안 나? 항상 막 틀려. 언제 승인이 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나오기도 하고요. 한 달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승인이라는 것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 처리를 할 때 정부에서 갑자기 미뤄야 될 법적인 처리 부분이 더 찍어야 될 게 많으면 다른 게 약간 뒤로 미뤄지죠? 똑같은 거예요. 국회 열릴 때 다른 것들이 미뤄지고 그거부터 처리할 게 많습니다. 우선 법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쪽은 기업들 법안, 이쪽 제약바이오, 임상 뭐 이런 것들, 이런저런 것들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껴있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어제 지금 시기는 제약바이오가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막 말을 주저리주저리 떠들었는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만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이 50% 제약바이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는 제가 좀 바꿀게요. 이전에는 이제 뭐 종목으로 부산대구 때 말씀드렸게 CS-윈드, 롯데하이마트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30% 말씀드렸는데 이게 롯데하이마트라는 종목이었어요.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롯데하이마트로 수익 보신 분들은 문자로 감사합니다. 빨리 한번 쏴주세요. 많이 올랐다고요. 몇백 명 모셔놓고 종목 딱 3개 드리고 왔어요. 첫 번째 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롯데하이마트랑 CS-윈드. 둘 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꾸겠습니다. 뭐요? 30%는 뭘 들어가야 되냐? 삼성으로 가겠습니다. 삼성으로 가야 됩니다. 삼성에서도 그럼 뭐 어떤 걸 사야 될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궁금하시면 연락을 하시고요. 삼성을 봐야 됩니다. 왜 삼성을 봐야 되는지는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가는 첫걸음을 드디어 오늘 내딛었습니다. 근데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할 일이 태산 같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다 먹어 잡수기 위해서는 빨리 바빠요. 제일모직도 수강이 좀 풀려야 되죠. 계속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장학이 끝났을 때 수면 위로 홍라희 여사님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STS 반도체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번 더 튀겠죠. 네,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슈는 알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지금 빠르게 구조조정들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약간 좀 찌라시로 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한번 삼성 SDS하고 제일모직이 상한가를 갖다가 쫙 밀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나요? 그때 이제 삼성 SDS에서 저도 이제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그 SDS 뭐 지하 주차장 입구를 닫고서, 무슨 기자회견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았었어요. 찌라시로.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야. 10주년이었나? 20주년이었나? 10주년이었나? 그럴 겁니다. 근데 뭔가 있구나 찌라시 돌면서 아시죠? 조사한다고 했던 거 상한가로 말 올렸어요. 와, 그냥 제 음모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험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까? 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갑니다. 삼성 관련주들 쫄지 마세요. SDS,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KCC 등등 앞으로 계속 갑니다. 조정이 나와도 한동안은 계속 갑니다. 왜요? 이건 이슈가 대한민국을 쥐어 흔드는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짧게 볼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슈가 단타거리로 끝날 이슈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단타 쳐요? 이 이슈가 시장을 이끌고 가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계속 푸시하는 이슈인데 왜 단타를 치고 앉아있냐고요. 이게 습관이란 겁니다. 제가 항상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놈의 손가락 좀 가만두세요. 그놈의 손가락 좀 제발 묶어두세요.
HTS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지 마세요. 네. 손가락. 이거를 가만두질 못해요, 그냥. 그리고 입이 근질근질한지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시끄러운 주식은 안 갑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주식은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리고 N 게시판 같은 데 있죠? P 게시판, D 게시판은 많이 조용하긴 한데, 게시판 가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 사람들의 글 하나하나에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네. 하한가 갈 것 같아, 다음. 내일 하한가 갈 차트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동시호가 때 상한가 갔다고 엄청 좋아가지고 하한가 갔다고 우울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시호가 때. 장 시작 전. 저도 이제 많은 종목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동시호가 때 하한가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목들이. 그러면 이제 연락들이 와요. 네. 연락들이 막 옵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동시호가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회원들이랑 기업 방문을 갔다 왔어요. 60명을 데리고서 기업 방문을 갔다 왔어요. 네. 그 회사를 다 돌아봤고 연구실을 다 돌아봤고 공장까지 다 돌아봤습니다. 사장님께서 다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갔다 와도 불안해지시는 게 여러분들의 심리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을 갖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가 봤던 회사는 정말 기업 방문을 갔다 왔던 회사인데 괜찮지 않나.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이런 대형 이슈를 쏟아냈는데 왜 내가 이걸 불안해하고 있지? 그렇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를 흔드는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열광하잖아요. 몇 천억짜리가 아니라 몇십 조짜리 회사가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고. 10조 단위로. 쉽게 끝날까요? 근데 단타를 쳤다. 그거는 심각하게 내가 정말 주식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손가락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 나는 건 정말 고수의 영역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건 고수의 영역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많이 힘들어요. 전업하시고 매달려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단타로 수익 나서 가치 투자만큼 그 이상 수익 내는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많이 봐왔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라이벌 의식들이 있죠. 여러분의 그 마인드를 재정립하시고 가라앉히시고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손가락 단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 이슈 흔들리지 말자. 올해 말이 아니라 삼성 이슈는 저는 내년 중반까지 간다고 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삼성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근데 이거 있죠. 삼성 테크윈. 이거는 삼성 주식이 아니죠. 근데 오늘 빠졌지. 왜 삼성 주식이 아니에요? 얘는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네? 어디로요? 어디로? 하나랑 뭐 어떻게 팔아먹으려는데? 모르겠어요? 안 가요, 이건요. 안 가. 안 가요. 안 가. 안 가요. 안 가요. 정말 리얼 삼성과 연관된 주식을 들고 계시다면 지분을 들고 있다. 연관돼 있게 삼성 지분 얽히고 섞여 있죠? 네, 보통 회사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분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얽히고 섞여 있죠? 그거 아니면은 다 때려쳐야지. 그렇죠? 다 때려쳐야 됩니다. 아셨죠? 안 올라요. 안 올라. 삼성물산, 삼성 SDS, 제일모직, KCC, 그다음에 아니면 홍래 여사 관련이나 이런 거, 삼성생명 이런 거 아니면은 다 버리세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자, 그럼 20%는 뭘 들어가야 됩니까? 자, 요즘 이쯤 되면 이제 반은 대답하고 반은 까먹습니다. 배당.
반은 기억하고 있고요. 이거 얘기했구나. 반은 뭐 얘기하고 있지? 뭐지? 까먹었습니다. 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신 분들은 이거 얘기하겠구나 하는 거고요. 그럼 센스가 있구나 하고요. 아니구나 하면은 내가 센스가 약간 부족했구나. 집중해야지 하고 저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배당주를 20%를 하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중반, 무조건 내년 중반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업종 포트입니다. 근데 배당은 1월까지 보세요. 1월 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증권 우선주를 보자. 그 다음에 음식료 관련해서 우선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저 음식료 관련주들이 제가 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조금 트렌드인가요? 요즘에는 그 운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농심에서 새로 만든 제품 짜장라면 같은 게 이름은 다른 게 있습니다. 짜원데요. 히트치고 있죠. 농심 주가 아시죠? 날아갑니다. 롯데칠성이 무슨 소주 순하다는 소주가 나왔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유자 맛인데 그거 출시하고 좀 히트를 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제가 요즘에 주가 보셨나요? 크라운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좀 잡아주세요. 크라운제가 보자면 자 이게 크라운제가인데요. 여러분 허니버터칩이 요때 나왔어요. 그리고 요까지 올랐다가 허니버터칩 이슈가 끝났구나 싶었는데 밀리더니만 이게 얼마냐면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54% 올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른 게요. 154%, 한 150% 정도 올랐습니다. 왜? 그 상품 하나로 히트를 쳐서 매출이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크라운제가가 이슈를 더 끌고 있는 게 이제 농심이나 롯데칠성이나 하나도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요즘에 인기를 끄는 그런 브랜드들, 무학이죠. 네, 그런 브랜드들의 제품들이 인기를 끄면서 더욱 시선을 받고 실적을 까놓으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크라운제가에서 어떤 전략을 폈습니까? 그 허니 과자를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안 풀어요. 지금도 슈퍼가면 없어. 과자 하나 없어. 지금도 슈퍼가면 허니버터칩 없어요. 네. 과자 얘기하면 안 되나? 허니버터 없어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허니통 머시기를 또 내놨어요. 저는 이게 다른 회사 건 줄 알았어. 보니까 같은 회사 거예요. 그걸 사 먹었죠? 맛있더라고요. 그걸 먹다가 허니버터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편의점을 하십니다. 그래서 못 먹어봤다 그랬더니 그거를 박스에다가 못 먹어봤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좀 넣어가지고 종류별로 과자를 허니 종류별 과자를 다 넣어주셔가지고 그걸 집에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한 봉지를 느긋하게 한번 먹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난 먹어봤지만은 이게 별건 아닌데 근데 아직도 제대로 못 먹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동네 슈퍼 가면은 있는 곳이 없어요. 가끔 가면 있다. 그러면은 그날은 운이 좋은 날이십니다. 로또를 사세요. 네. 그 정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없다고요. 그래서 전략에 성공했던 거죠. 그래서 까보니까 실적이 와 그러면서 크라운제가 주가가 그냥 와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약간 그런 게 먹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약간 특화된 그런 브랜드들. 뭔가 새로운 입소문.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게 어디로 쏠렸냐면 음식료 중에서 좀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제품 관련해서. 이전엔 뭐 화장품 관련해서 막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이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입생 무슨 브랜드가 있어요. 별 무슨 드라마에서 그거를 이분은 괜찮죠. 전지현 씨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불티나게 팔리잖아. 에? 물건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드라마에서 그런 거 있나요? 별로. 요즘에 일로 갔어요. 음식료 쪽으로. 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쪽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봅니다. 좀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반등이 나올 시점부터 해서 한 6월 초나부터 해서 아마 증권주 우선주를 잘 보시고요. 음식은 조정이 나오는 거를 이용하셔서 6월달 안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서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50%는 30%는 좀 적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를 50%를 담으셔야 되고요. 30%는 삼성 중에서도 지분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증권 우선주랑 음식 우선주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포트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예언을 했습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진짜 지금까지 이전부터 얘기 드렸던 거 방송에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종목은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큰 흐름에서 보자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8월 중순 말까지는 한번 신나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쉬고 난 다음에 다시 금리 인상 이슈가 있더라도 조정은 거치고 또 올라가니까 그 시기를 노리고 12월 소비 시즌에 대한 준비를 또 하셔야 되죠. 그때 가면 또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장기적으로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달려왔습니다. 빠르게 소리 지르면서 강의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신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주식 챔피언에서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